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좀 대형 기술주들로 이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반등 보였고 또 조정을 보일 때도 뭐 애플 같은 큰 형님들은 계속해서 큰 하락 없이 계속 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또 우리 슬라슬라 테슬라 예, 우리 태블. 천슬라 오늘 왔죠. 정말 네. 제가 개별 종목을 사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그런 다짐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그렇습니다. 깨고 사실 뭐 한 700슬라 정도 갔을 때 담아볼까 말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네. 고뇌를 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을 뉴욕에서 뭐 포모족? 포모인데 어제부터 포모 단어가 막 눈에 띕니다. 포모 분들이 지금 언제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막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도원 앵커도 금 때문에 못 팔아갖고 못 샀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포모라기보다는 네. 개별 종목을 사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그런 다짐을 다짐. 지키기 위해서 원래 투자는 자신만의 뭔가 딱 기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뚝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네. ETF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ETF를 예.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물론 그 안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예,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예. 뭐 위안은 삼긴 하는데 비중이 뭐 10% 내외니까 얼마 안 되죠. 너무 아쉬운. 예, 그러나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밤새 또 아침에 눈을 뜨시고 나서 와 드디어 천슬라 왔구나 하는 맞습니다. 기쁜 마음을 예.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방금 전 마감됐었던 미국 시장 분위기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오늘 또 인사이트 네.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은 이분이 늘 전해주시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교수라고 하는 직함을 싫어하셔요. 아직까지는 현직 교수니까. 그래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들어가면 또 물린다는 거 하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신데 저희가 일부러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한 주 사서 그렇죠. 일단 발을 물려서, 담궈야 돼요. 물려야 공부를 되는데. 해라. 근데 일단은 지금 좀 모호합니다. 들어오기도 뭐하고 가만히 있자니 좀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일단은 ETF라든지 네. 3주부터 시작하시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썸네일은 왜 하락 마감하는데 예, 피디님 그거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네. 누구의 잘못인지는 제 눈빛으로 이렇게 쏘도록 하겠고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기술주의 저가 매수 네.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고 썼는데요. 예, 상승! 근데 그 전에 제가 오타를 쳐갖고 하락 마감했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네. 뭔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애플, 테슬라가 8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기록을 좀 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죠. 우리 큰형님이 해냈습니다. 네. 3대 지수를 볼 건데요. 다우가 1.02% 상승입니다. S&P 500이 1.43%, 나스닥이 또 1.93%가 올라가면서 네. 끝에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기분 좋은 모습 아닙니까? 저 마지막 좀 네. 이렇게 양봉 차트 예, 오늘 네. 밤에 또 상승을 좀 기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 아닐까. 네.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못 산 분들 너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네. 안 사시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요. 없다면요. 그쵸. 없다면. 그래서 오늘 그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요. 네. 11개 업종이 다 올라갔습니다. 초록초록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게 IT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무려 2.71%가 올라갔고요. 소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야 대단하지 않아요? 색깔이 짙잖아요. 제가 네. 어제는 또 우리 입었어야 시청자분들을 되는데, 오늘. 네. 위해서 일부러 초록색을 입었는데 오늘은 굳이 오늘은,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다 오늘 만약에 초록초록하니까. 저 속에 네. 우리 요동하니까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묻혀요. 네, 묻힙니다. 묻혀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네. 지표가 잘 나온 게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18만 7천 건이 나왔다. 엄청나게 낮은 숫자입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예, 팬데믹 때 600만 건 넘어갔던 실업자의 수가 지금은 뭐 거의 없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네. 고용에 관련된 지표를 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경제에 대한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네, 그렇습니다. 내비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고용 관련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상의 가속화 바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죠. 애매모호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것 어차피 같아요. 금리 인상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도은행 과거 모 방송할 때 항상 네. 이 청구 건수를 가지고 그쵸.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항상 이제 앞자리 일자로 봅니다. 벌써 네. 엄청나게 많이 빠진 모습이니까 경기가 좋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운 그런 모습인데 80년 동안 딱 두 번 있었던 기록이거든요. 80년? 예, 80년 동안 8거래일 중에서 6일 동안 매일 평균 1% 상승한 게 이번에 다시 한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세 번째 기록입니다. 네. 엄청나지 역사적이네요. 않습니까? 아니 8거래일 동안 6일 동안 매일 1%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말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일단 기록을 세웠고요. 네. 74년도가 있었고 2020년도 있었는데 1974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요? 너무 저기 어렸을 때라서? 너무 아예 제가 태어나기 이거- 전이에요? 모릅니다.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연배가. 어떻게 야자할까요? 아닙니다. 네. 일단 그래서 기록을 세우는 어떤 그런 네. 모습 보여주면서 월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도체, 주인공. 두두.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오늘 지수가 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AMD가 5.8%, 엔비디아가 웬일입니까? 9.8%가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고요. 옆에 있는 거래량도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손바뀜이 빨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좀 시장에서 좋을 때 이번 주 좀 퍼포먼스가 그닥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왜 엔비디아는 못 가는 거냐.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을 타박하는 그런 댓글이 간혹 있었어요. 한 두 개 있었죠, 두 개, 예. 네, 두 건. 예, 그 2.5개 정도 평균. 2.5개 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쵸. 긴장을 타이밍은 놓치면 안 돼요. 알수 없죠. 예, 그래서 일단 어제 올라갔는데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인터넷처럼 다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딱 인터넷 같은 뭔가 필요한 기업이라고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조슈아 브라운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주식을 잘 찍는 분인데 어제 AI 붐의 수혜주가 엔비디아였다라고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인터넷처럼 모든 기술의 중심에 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잠재력이 너무 무섭다고 얘기했고 지금 포워드 PR이 44배인데 늘 그게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라라는 식의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어떤 위대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네. 되게 좋은 종목 같아요. 좋은 기업이고. 네. 네. 왜 저는 이제 더 그러시죠? 이상 큰 코멘트를 하면 너무 이제 또 확대 편향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관점을 여러분께 비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중립을 네, 지키도록 중립을 하겠고 지키시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지금 좀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정부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사 나와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네. 내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매입하겠습니까? 저는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할인받은 그죠? 기업들을 그러면 사겠죠. 기본적으로 빅테크를 많이 빠졌으니까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은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 이건 제가 준비한 겁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다 이렇게 네. 엑셀 파일 정리하신 건가요? 딱 보시면 구글부터 아마존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포워드 PR과 옆에는 5년 동안의 평균 이익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 34.80% 5년 네. 동안 평균 올라가는 겁니다. 이익이 엔비디아 3.75%가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5년 동안 디즈니 43%, 그다음에 AMD가 약 3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바로 이들 기업을 매수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부사장님 네. 이게 5년 평균이 아니라 5년 동안인 거죠? 5년 동안 매년 매년 저 연평균, 정도? 연평균, 네, 오. 5년 평균.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처음에는 연평균. 5년 동안 20% 30%는 아니고요. 만족 못하실 거거든요. 5년 동안 연평균 아. 이익 상승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에너지 좀 그렇잖아요. 네. 은행이 좀 그렇죠. 에너지와 금융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요 참고하시면, 차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으실 테니까 capture 해 두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좋을 것 같고요. 같습니다. 이번엔 맵을 보죠. 자,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이 워낙 휘황찬란해 갖고요. 큰형님 애플이 네. 2.27%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반도체 업종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좋았죠.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9.8%,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한 5% 가량 올라갔고요. AMD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혹시 지금 우리 여동은행 거 속수를 보유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반도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왜 매번 왜 저한테? 예전에 보유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제 포트 안에 사실 네. ETF가 6개 있거든요. 6개. 네, 그 안에서 뭐 클라우드 같은 거. 속스는 사실 초창기에 한창 이제 2년 전에 반도체 지금이 빅사이클 아니고. 있었을 때 이제 지금이 단기적으로 아니고. 그때는 네. 이제 장기로 보유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기억으로 그래서 저한테 그렇습니다. 반도체 좋아한다고 근데 얘기하신 거군요. 반도체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ETF 조만간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팔아서 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3번 테슬라 오늘 천슬라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다행입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호재가 너무 많아요.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베를린 공장이 오픈됐고 네. 4월 달에 또 텍사스 공장이 오픈이 되고요. 네.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그런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싱 파워, 가격 올리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있죠.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 이거죠. 애플.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도주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 업종이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이 시장의 반등을 좀 놓친 거 아닌가. 나는 대체 어느 장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실까 봐 저희가 또 내일 네. 준비했습니다. 내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또 세미나가 이어지는데요. 누구?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강한국 작가의 퀀트 전략으로 찾은 최적의 종목들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 정유석 이사,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쵸. 바반에 있어 소속입니다. 월가 실적 및 투자액 추정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제가 마지막에 천하모자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강의합니다. 제가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직접 만나 뵀어요. 그 누구죠? 강한구 작가님만 제외하고 정희석 이사님도 제가 미팅을 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분? 스마트하시더라고요. 스마트한 분이고 네. 저보다 100배 정도는 인사이트가 좀 인사이트 있는 있는 분. 분이 아닌가 싶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또 100배. 100배 아닙니까? 겸손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우석 부사님 사진 속에 굉장히 젊은 분이 계시네요. 이거 최근에 찍은 건데 왜요? 그래요? 사진빨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투자공간 4차 세미나는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는 또 URL 마련되어 있고요. 네. 오늘 밤 12시 정도 보통 12시에 마감합니다. 네, 보통 보통인데 막판에 좀 몰리는 경우가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어갖고 서버가 다운될 걱정인데 두고 보겠습니다. 네이버 서버기 때문에 다운될 다운 안 일은 없는 됩니까? 것 같고요. 투자공간 4차 세미나 여러분들 투자 고민에 또 해결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여도운 포트폴리오를 따라해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정말 시장 수익률 따라가는 인덱스 투자 위주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는 절대 뭐 굳이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해외 주식 시작했다면서? 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요. 무슨 소리야? 미래에셋증권 신규 고객은 90일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 빵, 환전 수수료 빵인데. 정말요? 90일 지나도 평생 거래 수수료 0.07%. 환전 수수료 1원이니 수수료 걱정은 하지 말게. 우와, 얼른 미래에셋증권으로 바꿔야겠네요. 본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 대상이며 거래 수수료 혜택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에 한합니다. 환전 후대 혜택은 USD에만 적용되며 기본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미국 0.25% 등이며 홈페이지 참조, 평생 거래 수수료 0.07% 외에 국가별 재비용이 별도 발생.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기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우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영상 광고로 네. 만나뵀던 그분 모셔보도록 네. 하죠. 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광고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제작할 때 이거 찍는지 잘 몰랐어요. 정말요? 그래갖고 좀 준비를 하고 멋있게 할 텐데 네. 좀 지금 봐도 좀 어색하네요. 아니 너무 뭔가 따뜻하고 아, 그런가요?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네, 느낌이 다행입니다. 젊었던 그 시절의 사진이 쫙 나와요. 직접 교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그 제가 보니까 옛날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찍은 건 많은데 근데 삼성증권 때 사진은 한 20년이 넘었던 거고 메릴린치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 아까 명함 나온 게 네. 그 JP 모건 홍콩 때 거예요. 30년이 넘은. 그때는 이제 JP 모건은 조인을 하면 모든 사람의 책상이 똑같은 자재로 만듭니다. 오. 그리고 똑같은 명함을 줘요. 사장까지. 그래서 다행히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서 네, 네.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겁니다. 예. 아, 멋있으세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 이남우 교수님 그 광고 영상 우리 장부 사장님이 보고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 왜냐면 만들어 주세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면 막 잘난 척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자연스러워갖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고 찍으신 줄 알았어요. 이게 내공 있죠. 아, 내공. 아우라 이런 것들은 아. 이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제가 부사장님도 아우라 제가 있으세요. 너무 그동안 잘난 체 해갖고요. 앞으로 좀 겸손하겠습니다. 뭐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어제 뭐 아침에 여도원 앵커님이 사전 승인을 해주셔서 뭐 승인 받고 그대로 네, 네. 제가 데스킹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주식하는 분들이 너무 최근에 힘들었죠. 그쵸. 최근에 주가는 반등했지만 근데 실제 이 채권하는 분들은 더 어려움을 그동안 겪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이 지난 20년 만에 최근 하락률이 최대였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글로벌 채권 지수라고 네. 최근에 11%.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 수익률을 조금씩 따먹는 이제 그런 네. 그 상품인데 뭐 금융 위기보다도 지금 하락률 퍼센티지가 더 높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채권 가격이 하락한 건데 더 많이 하락한 것은 회사채들. 회사채들이 더 많이 하락했고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유럽계 은행에서 뭐 트레이딩 헤드를 외국에서 하시는데 거기는 또 러시아 채권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서 불란서 유럽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저희 주식하는 분들도 연초 이후로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 느끼고 있는데 실제 채권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를 뭐 ETF로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산이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멀게 느껴지는데 실제 주식이 아니고 금융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채권 투자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렇죠. 제가 또 얼마 전에도 뭐 국부 펀드 있는 분을 만났는데 네. 이제 거기도 채권에서 워낙 손해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안정적인 수익률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금리 상승 이제 그런 거에 그 치명타를 채권 투자가들이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주식도 사실 변동성이 크고 채권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번에 미션 주신 게 버핏 투자 관련해서죠. 네,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네. 그 학생들 이제 우리 모의 투자 게임을 하는데 제가 한 2, 3주 전쯤 이제 특징이 요즘 학생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한국보다 더 많이 네. 한다. 근데 두 번째는 가상화폐 투자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무슨 종목을 하나씩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르는 데 있어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적용해서 그래서 뭐 아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경영진이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도 워낙 다양한 외국 학생들 저희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 번 픽을 당한 종목이 에어비앤비, LVMH는 제가 말씀을 이제 오늘도 좀 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블란서의 명품 지주사,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세 개 회사가 다 이미지가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해자라는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이 도덕성도 상당히 좋다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1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한테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현금을 우리가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방을 그 대여를 해줄 수 있고 이제 이런 또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좋지만 또 회사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영진의 그 높은 도덕성 그런 윤리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액티비티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그 연예인 한 분도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한 달치를 그냥 예약을 해놓고 이제 코멘트로 저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분인 당신을 응원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분도 도네이션도 아마 하더라고요.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셨던 거겠네요. 예. 너무 멋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이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지만 침공자 이 푸틴이 이 LVMH 내에 있는 브랜드 하나의 외투를 입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 그 푸틴이 네. 모스크바의 그 올림픽 경기장에 그런 그 집회가 있었는데 네. 아주 그냥 명품으로 그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코트가 14,000달러 코트라고 그래서 한 우리나라 1,600만 돈으로 원? 한 1,800만 원쯤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냐 하면 LVMH가 한 75개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한 게 미국의 티파니인데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걸로도 박스 안에 넣고 아니면 이제 그게 잘 안 보여서 제일 밑에 로로 피아나. 네, 그래서 이거 뭐 로로 피아나. 가장 그 이탈리의 그 명품 중에도 명품 네. 그러니까 캐시미어로 그러니까 뭐 명품 중에도 이건 제일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신음을 하고 그다음에 침공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본인은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명품을 입어서 상당히 비난. 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되게 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국내 언론에도 몇 번 나오긴 이게 했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물이 입어서 좀 회자가 되는 경우도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 세월호 사건 때 그 대표가 발견이 됐는데 이 외투를 또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랬었나요? 그때도 예, 보니까 또 약간 또 부정적인 인물들의 뭔가 상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브랜드 이미지에도 사실 안 좋을 한 텐데 2천만 원이면 뭐 몇 차면 뒤에 날개가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나라 많은 분들도 여기 주말에 한번 잠깐 현대백화점에 한번 가시면 아마 매장이 있을 걸로 있을 저는 걸로 생각을 보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섬세하게 관찰을 해서 항상 투자 아이디어, 뭐 푸틴이 침공자고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LVMH는 이제 파리에 상장된 430조 원의 럭셔리 왕국입니다. 뭐 시총이 한 삼성전자 가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모든 브랜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명품 플로어를 가면 하나 건너씩 실제 여기 브랜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규모의 경제, 세계에서 제일 큰 명품 회사니까 임대료 광고들 내고 할 때 아무래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뭐 ROE가 뭐 한 10%를 항상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성장도 하지만 M&A 딜을 그동안 많이 해서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보면 연 한 18%. 그래서 물론 과거가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성장세. 여기 이제 그 주가 차트도 20년 차트거든요. 아주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에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에 들고 갈 만합니다. 예. 전체 저기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저 중에서 어떤 브랜드의 매출의 영향력이 가장 큰지 사실은 루이비통이 절대적이죠. 예, 아, 예. 그리고 또 루이비통. 중국 사람들이 루이비통을 좋아하니까. 이번에 루이비통이 또 가격 인상을 예. 단행을 했더라고요. 예, 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항상 하니까요. 예. LVMH 우리가 이제 관련된 브랜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느니 차라리 이 종목을 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또 그렇죠.
매매를 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다음에 또 이제 나왔네요. 그 해외에서는 푸틴이 네. 로로 피아나 코트를 입어서 또 화제였는데 화제였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요즘 주총 시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호텔 신라 주총에 음. 이제 이부진 사장이 입고 온 옷이 화제가 돼서 화제였죠. 이것도 또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그래서 네. 검은색에 여기 그 지퍼가 달린 음. 재킷.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 옷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2년 전에도 똑같은 브랜드를 입고 주총에 나오셨다고. 근데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푸틴이 입은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네.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명품치고는 무난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어디 상장사가 이 브랜드를 갖고 있냐. 우리 항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알렉산더 맥퀸이라고 구찌의 이제 그 옆에 회사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브랜드를 케어링이라는 데가 다 갖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LVMH 같이 명품 브랜드 한 15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제일 대표적인 데가 구찌, YSL, 보테가 베네타 아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데를 갖고 있고 알렉산더 맥퀸은 상당히 그 아주 간결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되게 높다고 하죠. 그래서 케어링도 이제 파리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은 구찌 의존도가 높고 한 80%쯤 되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구찌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이제 리스크. 중국이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거나 그래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률은 케어링이나 LVMH나 비슷합니다. 한 18% 가까이 됐고. 근데 앞으로는 좀 둔화는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준상층이 많이 생기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에서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뭐 국내도 뭐 인기가 워낙 많고요. 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제 나이 또래 세대에서 좀 더 아래 세대 20, 30대들이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20대들의 명품 소비죠. 후배들도 보면은 사실 그때 한창 돈 쓸 때고 궁금할 그렇죠. 때지만 요즘에 딱 여기 케어링에 나오는 브랜드들, 뭐 보테가 베네타, 구찌 이런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구매합니까? 소비하더라고요. 뭐 2, 300만 원인데 월급을 이제 뭐 3개월 할부해서 사는 거죠. 모아서 하거나. 근데 뭐 그런 소비도 나쁘진 않아요. 뭐 어렸을 때 써볼 네, 수도 그렇습니다. 있지만 예. 이런 또 종목을 그러니까 꼰대같이. IT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장세. 중장기적으로 계속 고속 성장을 하는 게 명품 산업이고 여기에는 뭐 중국 회사들이 물론 심천에 가면 짝퉁이 많지만 네. 제대로 된 짝퉁을 만들 수도 없고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워낙 좋은 회사들이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처럼 주식이 매매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사두면 10년 그냥 쭉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뭐 틀림없는 브랜드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LVMH뿐만 아니라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기업들, 샤넬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뭐 이런 기업들을 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고 그렇죠. 싶어하고 예, 예. 그런 심리를 반영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뭐 우상향 또 사상 최고가 예.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푸틴과 또 이부진 사장의 패션을 통해서 주식 투자 알아봤고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천슬라 그러니까 안착을 오늘 했어요. 1000달러를 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실력이 있는 회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주가가 그 뭐 맥센스 하는 것 같고 그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은 그 베를린 공장이 이번 주 화요일인가 완공이 돼서 네. 그 이제 조립 라인에서 이제 우리 그 일론 머스크가 약간 아재 스타일로 댄스하는 춤췄죠. 거가 되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외국 언론 제가 쭉 어제 찾아보니까 제발 좀 춤을 추지 말라. 왜냐면 2년 전에 상해 공장 완공할 때도 좀 상당히 춤을 춰서 그때 그쵸. 뭐 저희는 이제 웃고 말았는데 실제 그 독일 공장은 상해 공장은 1년도 안 돼서 완공을 했는데 환경 단체가 워낙 여기 그 극성이어서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뭐 그 용수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나무들 많이 베어서 뭐 뱀들의 서식지가 없어진다든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부분이 테슬라의 그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제 작년에 94만 대를 만들었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그래서 캐파가 한 100만 대쯤 되는데
한 2년에서 한 2년 반쯤 되면 캐파가 이제 300만 대로 갑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결국 50만 대 공장인데 지금은 이제 25만 대까지 올해 연말에 생산하는 게 목표고 오스틴 공장이 이제 본사를 여기로 옮겼죠. 여기가 이제 4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이제 여기 똑같이 그 오프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을 들어가고 기존의 프레몽 캘리포니아 공장과 상해 공장을 증설을 하면 추가로 194만 대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100만 대에 194만 대 하면 이제 300만 대 규모. 그러니까 이제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이거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자료인데 좀 보수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이면 300만 대쯤 만든다고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보는데 뉴욕에서 제 생각에는 2024년 정도 되면 2년 후에 300만 대를 갈 것 같고 2030년쯤 되면 700만 대 규모를 간다. 지금 뭐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폭스와겐, 토요타인데 각각 한 1000만 대 정도 만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700만 대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이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성장을 매출이 해도 물량이 늘어나도 돈을 얼만큼 버느냐. 이제 그게 결국 주식 투자의 관건인데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GM 포드가 이익이 가장 최고치 영업이익률이 10%면 전통 자동차 업체는 아주 업황이 좋은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20%를 작년 말에 찍었죠. 그리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아마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퍼가 아까 70배, 80배 얘기하셨지만 이제 현금 흐름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업 가치 대비 에비타 현금 흐름을 보면 이제 30배, 40배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상당히 무난한 합리적인 수준. 이제 고속 성장을 계속 한다면 당연히 뭐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뭐 그 기업의 가치 평가하는 게 어려울 때 전략적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가 기업을 전체를 다 산다 생각하면 테슬라 시총이 1,200조 원. 그리고 뭐 다른 제가 이제 전에 뭐 루시드 리비안 비교하면서 나는 그건 안 사고 테슬라를 들고 있겠다 그런 얘기를 작년 말에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 이제 뭐 LG 엔솔이 상장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비난도 받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100조 원인데 저라면 제가 1,000조 원이 좀 넘는 돈이 있다면 테슬라 한 개를 사지 LG 엔솔 10개, 12개를 절대 안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검증이 됐고 미래에 얼만큼 생산을 할지 얼만큼 이익을 낼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자신감을 갖고 알 수 있어요. 영어로 이거 비저빌리티라고 그러는데 근데 LG 엔솔은 CEO인 그 부회장님도 올해 뭐 이익 얼마 낼지 본인도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원재료 가격의 압력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배터리 업체가 지금 전 세계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CATL 중국의 제일 큰 데가 북미 공장을 지은다 그러고 패나소닉도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 유럽에는 노스볼트라는 데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스웨덴 회사인데 여긴 아직 비상장인데 여기도 이제 상장을 아마 할 것이고 그래서 배터리 업체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우리가 전기차 플레이를 하면 뭐 지금 주가가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검증돼서 꾸준히 5년 10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네, 아니 뭘 이제 뭐 다음 달 주가는 저는 알기 어렵지만 3년 5년을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성장을 많이 하고 높은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그렇죠.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저빌리티 미래의 전망이 좀 더 자신감이 있는 회사를 항상 고르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예.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럭 생산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또 올해 신차 발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게 또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쳤는데 이제 사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네. 있어서 뭐 베를린 공장도 만들고 하면서 생산 캐파가 더 늘어난 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쪽만 더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신차 생산 그러니까 뭐 이런 물량도 것보다는. 늘어나고 프라이싱 파워도 있으니까 뭐 금상첨화죠. 네.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기본 우리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 때부터 많이 들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아쉽게도 이제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경쟁 심화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지 그렇다고 LG 엔솔이 아예 나쁘다 뭐 이런 그건 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예, 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팩트는 꼭 확인을 해 두고 가셔라라는 관점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 많이 하락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도비. 그러니까 어도비가 그저께 실적을 나왔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주가가 지금 40% 최근 고점에서 하락했는데도 시가총액이 여전히 250조 원. 네.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랑 LG 엔솔을 더한 거보다도 시가총액이 큰데 전에는 조금 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이제 부정적인 커멘트들이 있었는데 기업 이익은 상당히 꾸준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고점 대비 40% 하락해서 퍼가 40배.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워낙 비즈니스가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마진이 높아서 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퍼가 항상 30배가 높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 총이익률이 그러니까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90%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R&D랑 마케팅 비용을 뺀 영업이익률이 46%. 그래서 이런 수준은 이미 몇 년 동안 지속됐고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하고. 그래서 뭐 저는 PDF를 많이 쓰지만 이 회사의 다른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투자 아이디어나 뭐를 정리할 때 제가 쓰는 건 이제 제가 경험을 살리고 아니면 주위 사람. 그래서 이제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제작 편집을 도와주는 지이너 에디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보내준 걸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 프로그램을 씁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영상 효과 프로그램도 쓰고 그다음에 포토샵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3가지가 연동이 너무 잘 돼서 작업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보면 그 아도비 소프트웨어를 쓰는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구독 경제거든요. 그래서 월 얼마 내는 그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너무 쓰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21세기의 우리 사회가 기업들이 뭐 아니면 교육기관 같은 데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툴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보면 2자릿수 성장은 계속 할 것이다. 근데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이었는데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우리 매출 빼면 성장이 좀 둔화된다. 근데 주가가 한 8, 9% 그날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메타버스로 우리가 이제 가면 이 우리 사회가 거기에 또 메인 그 애플리케이션을 여기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코카콜라, 에픽게임, 엔비디아, 우리 장비디아, 엔비디아 등과 이미 3D 작업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 왜 이 회사를 좋아하는지 애널리스트의 내용인데 하여간 2자릿수 성장, 매출, 이익, 캐시플로우, 그다음에 독보적인 포지션, 프라이싱 파워. 그래서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거다. 왜 제가 스티브 잡스 사진을 넣냐 하면 스티브 잡스가 역시 독사여서 아도비 상장되고 몇 년 후에 이걸 다 인수하려고 그랬었습니다. 500만 불 주고 내가 다 인수할게. 근데 이제 창업자 두 분이 노를 하고 그 대신 20% 지분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역시 스티브 잡스는 보는 눈이 있고 아도비의 그 미래 성장성을 발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 7, 8년 후에 지분을 다시 매각을 해서 왜냐하면 서로 나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역시 스티브 잡스다. 이런 회사를 그 보는 눈이 옛날부터도 있었고 계속 둘이 같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하여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버금가는 물론 여기는 니치 플레이어지만 아주 좋은 회사고 하여간 최근에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을 해서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진짜 좋은 기업, 끄떡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밸류에이션은 워런 버핏 선생님이 보기에 높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기본
성격을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예. 네. 작년 11월 정도의 주가가 700불을 가까이 갔었어요. 280달러 후반까지 680달러 후반까지 올랐다가 최근 그 후로 사실 주가는 시장이 뭐 하락함과 동시에 조정을 계속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43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그렇죠. 다시 한번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와,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산업의 네. 특징인데 거기서도 독보적인 이 위치를 구축해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많이 하락한 어도비까지 오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고요. 좀 더 깊은 콘텐츠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오늘 아주 대가 모신 동영상 김원수 대표 저보다 BOA. 내공이 한 10배쯤 큽니다.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리 마케팅 힘들지? 이 차장 디자인 빡세지? 사장님 홍보 영상 만드는 거 어렵죠? 거기 신입 IT 개발 쉽지 않지? 야근 없는 삶 다들 원하잖아. 모든 비즈니스 금호한테 맡겨. 프리랜서 마켓 금호. Running through this silence, I can't take it, can't control this flame we started. You know I'm fire in my heart, yeah.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지막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위원님은 내일 세미나 같이 안 하세요? 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거라죠. 주말 라이브. 네, 주말 라이브도 해야죠. 내일 또 세미나에서 주말 라이브는 스킵되는 건가 싶었는데 내일 오전에 주말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희는 뭐 미루거나 네. 연기하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입에 좀 침 바르셨어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또 열일하시는 두 네. 분과 함께 내일 몇 시에 하는 거죠? 세미나는 10시부터 하고요. 네. 그다음 주말 라이브는 11시에. 네, 네. 11시에 또 진행을 하니까 주말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보죠. 네, 요즘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홀짝홀짝하다고 좀 강해졌기 때문에 네. 오늘 아주 크게 내리지 않았나 잘하면요. 잘하면 2주 연속 플러스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또 1% 이상 내려가면 뭐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올라가면 지금 올라갈 때 한 2% 올라가고 떨어질 때 1% 떨어지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죠. 요즘 나스닥이요. 오늘 나스닥이 오늘도 한 2%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한마디로 기술주 성장주의 부활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다만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1969년 이후에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최저가 나왔습니다. 18만 7천 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올 봄만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계속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20만 건만 되더라도 적다. 20만 건 깨지지 않지냐 얘기했었는데요. 일단은 18만 7천 건이 나왔는데 전망은 21만 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얼마 또 안 되게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실업률이나 뭐 고용률 할 때 보면 몇 퍼센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업률이 뭐 3%다, 4% 해서 그 일을 하려는 사람 대비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대 수치입니다. 절대 수치. 18만 7천 건이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미국 인구 3억이 넘을 텐데 1969년에 전체 인구 있잖아요. 전체 인구 대비 18만 7천 건 당시랑 지금이랑은 엄청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렇게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일을 웬만해서는 그만두지 않는 분위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내내 드렸던 말씀이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 대사직의 시대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는 시대라는 얘기를 영어로 많이 썼거든요. 사직 회사로 관둔다는 거죠? 그게 작년에 내내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웬만하면
중국 사람도 대자를 많이 쓰거든요. 큰 대자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언어나 이렇게 그 사회면 보면. 근데 중국도 그렇고요. 특히 미국도 해외권 서양권도 그레이트 말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뭐 대공황이다, 뭐 대폭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작년에 유행했던 말이 대사직시, 뭐 퇴사해인데요. 지금 그게 이제 다시 박히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제 웬만하면 작년에 그만둔 사람 두 가지죠. 진짜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사람이 있겠고요. 작년에 우리는 도저히 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뭐 미국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작년에 백신을 의무화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싫어. 난 그만둔 사람 꽤 있었고요. 백신 안 네, 맞겠다. 또 한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나 지금 딴 데 가겠는데 더 좋은 직장 간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이제는 백신이 없어졌잖아요. 백신 패스가 없어지는 분위기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을 좀 제대로 계속해야겠다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분위기 좀 좋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적으로 수치가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보시면 이제 부사장님이 벌써 시작할 때 벌써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 굳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찌됐건 해야죠. 많이 올랐어요. 이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요. 엔비디아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보시면 바로 어저께 그저께였죠. 그저께 제가 막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100조 달러 시장이 AI가 열리는데 모든 산업, 모든 사람이 열리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1조 달러를 알겠는데 그때 보세요. 그때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어제 그제 약간씩 떨어졌잖아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뭐 PR이 몇 배 이런 얘기 또 하고 비판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전화 얘기한 거가 그걸 어떻게 아냐. 다만 중요한 것은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시기엔 갖고 가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주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 웬만한 분들이 하나만 더 하시면 주식으로 크게 낭패 볼 일 없고 돈을 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과의 싸움을 시간을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만 조금 더 생각하시면 웬만한 분들 주식으로 크게 낭패 볼 일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똑같다라고 보고 있게. 그래서 엔비디아가 10% 올라갔고요. 뭐 인텔도 뭐 7% 올라갔고요. AMD도 별거 아니죠. AMD 6%밖에 못 올라갔고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도 한 5.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관련해서 앞선 코너에서 리얼스 CEO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겠고요. 그럼 오늘 한번 보자는 얘기죠. 애플이 오늘 8일 연속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르죠? 각도가 장난 아닌데요? 애플이 저 무거운 주식이. 애플이 왜 올랐겠습니까? 많이 떨어진 것이 있겠죠. 요게 떨어진 폭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몇 % 정도 떨어진대요. 그거 계산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이런 거 쓸데없이 또 계산하는 사람이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이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네. 올랐는데 왜 올랐겠습니까? 떨어진 만큼의 18%만큼 18% 답이 나왔네요. 떨어진 만큼의 그만큼 수요가 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건 어디든 지금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어저께 JP모건 얘기해드렸잖아요. 여전히 210달러만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 하여튼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잘 보세요. 초록색 8개가 나왔습니다. 8일 연속 양봉이 나면서 8일 올라갔어요. 다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랑 애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8일 연속 올랐어요. 네. 그래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게 양봉이 쭉쭉쭉 나왔는데 자 이게 보시면 제가 그래서 계산을 좀 또 나름 해봤어요. 사진이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 요건 제가 제 핸드폰으로 직접 계산한 수치입니다. 네네. 나스닥 100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QQQ입니다. QQQ. 21%가 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작년 11월 며칠부터죠. 11월 며칠이고 이번에 22% 떨어졌었잖아요. 지난 중가에 떨어졌을 때가 21% 하락 이후 딱 바닥에서부터 지금 13% 올라왔습니다. 애플이요. 18% 하락한 다음에 오늘까지 17% 올라왔어요. 테슬라가 38% 떨어진 다음에 33%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가 37% 떨어진 다음에 엔비디아는 계산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32%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이 제법 반등했다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건 엔비디아건 애플이건 특히 애플 같은 경우 떨어진 만큼 올랐는데 왜 본전이 안 되나는 거죠. 떨어질 때 18% 떨어졌고 올라갈 때 17% 거의 본전이 가야 되는데 아직 약간 모자르잖아요. 네. 테슬라도 좀 모자라고 엔비디아도 모자라는 바로 이게 수학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다른 얘기 갑자기 말씀드리면 그래서 3배째 하시는 분들의 유의하실 때 3배짜리. 그러니까 100만 원이 50만 원 떨어질 때는 50% 떨어지면 그냥 50만 원 되지만 그게 회복하려고 그러면 2배가 올라가야 돼요. 2배.
2배. 그래서 그만큼 주식을 그 정말 레버리지가 있는 거 하실 때는 좀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약간 딴 얘기지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 거가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긍정적인 얘기부터 저는 이런 거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은 그좀 보수로 본 사람 오는 목소리를 같이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성장과 지금 하이 기술주잖아요. 이건 제가 이거는 탐 에세이라고 세븐스 리포트의 창업자인데 이건 이제 영어로 그대로 한 거고요. 하이 멀티플인데 이건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번역기가 있잖아요. 번역기를 계속 갖고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성장주랑 하이 멀티플 주식 있잖아요. 주식들이 2020년 대부분이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이 50bp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시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올릴 수 있다는 강력한 시사로 인해서 일부 이제 연준에 대한 명확성인 앞으로 올해 6번 남았고 내년에 3번에 만나는 것을 좀 명확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희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맞는 거가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흑자 회사라는 겁니다. 흑자 회사. 흑자 회사고 시장을 완전히 리딩하는 그룹들이에요. 리딩하는 회사들. 애플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테슬라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리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앞서 소개 들으셨겠지만 바로 앞서 리올주 그룹의 CEO가 한 얘기가 정말 치가 떨리도록 무섭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 거니까 그 얘기거든. 쉽게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그만큼 선도하거나 리딩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빠른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좀 적자 회사라든가 꿈을 많이 꾸는 기업은 상당히 여전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시각은 약간 보수적으로 한 분 먼저 말씀드려요. 약간 보수적. 월가의 시각인데 바클레이즈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S&P 목표 주가를 기존에 4,800에서 4,500으로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목표 지수를 내린 분위기입니다. 물론 JP모건도 내렸지만 JP모건은 5,050에서 4,900으로밖에 안 내렸지만 SM 월가는 4,500까지 내렸어요. 4,500까지 내렸으면 지금보다 그렇게 올라갈 거 없습니다. 지금 5, 6%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똑같습니다. 주당 이게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근데 이거가 JP모건보다 많이 낮춘 겁니다.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5, 6%를 낮췄거든요. JP모건은 제가 알기에는 3달러인가 4달러밖에 안 낮췄는데 얘네들은 많이 낮췄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4,500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들은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공급망 이슈도 계속 있고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아니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잠시 지금보다 한 2시간 전에 CNBC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다 보고 왔는데 이거죠. 이분의 기본적인 시각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왜 기본은 뭐냐면 이익이 눈높이가 이익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증가폭은 둔화되지만 증가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12% 정도 이익은 늘어날 겁니다. 최저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금년에도 이익은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난 2월 24일 날에 한번 바닥이었고요. 3월 한 2주 전에도 한번 바닥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급하게 떨어진 날. 그때 1, 2, 3월 이 3월 초까지의 저점이 다시 테스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얘기는. 가장 큰 거는 이분은 계속해서 작년부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25bp밖에 안 했잖아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4일, 3일 4일인가 4일 5일 날 있을 겁니다. 5월 앞쪽에 하거든요. 맞아요. 연준이요. 예. 그때 보면 50bp 해야 되고 한 번 차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이분 표현을 그대로 하면 바로 1.5%포인트까지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1.5까지는. 근데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겨우 0.25에서 0.50이잖아요. 더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2주 후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연준의 의사결정이 공개되는데 이분의 표현 그대로 하면 깜짝 놀랄 만큼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얘기대로 지정학적 이슈를 포함되는 것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상반기 뒷부분 하반기 되면서 사라지면서 주시장은 다시 사상적 효과는 기본이 지금은 S&P 500 6.2%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다우나 6.1 그리고 나스닥이 10% 정도 되잖아요. 11% 정도 될 텐데 이분은 사상적 효과 문제가 아니라 아주 불같은 장세가 또 올 때 하반기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탑리도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가 되게 그 탑리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은 자기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시장은 그런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좀 성장 꿈만 먹고 가는 것들은 여전히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또 완전히 뭐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여전히 좀 말리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보는 분들, 좋게 보는 분들,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 같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오니까 네.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네네.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이 진짜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아 보여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 도움을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네. 다른 분들 뭐 이남우 교수님 해갖고 자료를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 네. 안 해갖고 제가 자료를 좀 풀로 PDF 파일을 저희가 저희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한번 네. 보시면 야미잘 미주미 카페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야미잘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오전 중에 저희 PDF 파일을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 적정 주가 이런 것들 다 전 종목도 공개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엑셀로 쉽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 관련된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야미잘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자료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상황에서 사실 부정적인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 과연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안정화시킬까 앞으로 나오는 관련된 지표들이 좀 잘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뭐 유가 상태가 그렇습니다. 부담이 많이 전쟁도 됩니다. 있고.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없어지려면 러시아 침공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해야죠. 과연 또 주말 사이에는 어떠한 좋은 이야기가 좀 들리게 될지 관련해서 이제 특히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좀 들리길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진행되는 주말 라이브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또 뭐가 있죠? 세미나가 네, 있습니다. 세미나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